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리함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무리함수 하기 전에요. 지난 시간에 풀지 않았던 문제,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스스로 해결해 볼 문제 1번입니다. 자, 유리식의 계산이죠. 그죠?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곱하기와 나누기가 있을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네, 약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약분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네, 인수분해가 필요하겠죠. 그죠? 바로 인수분해 해볼게요. 자, 요 x로 묶으면 x-6 이렇게 되고요. 자, 요거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곱해서 마이너스 2, 더해서 1. 이렇게 되니까요. 자, 곱하기. 자, 얘는 더해서 5가 나오니까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여기는 x 플러스 1이고요. 자, 분모 분자 바꿔서 곱하기로 바꿀게요. 그럼 x 마이너스 1이고요. 자, 얘는 곱해서 18 더해서 마이너스 3이니까 6, 3, 18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3. 자,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약분하면 되겠다. 잘 보니까 여기 x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6 이렇게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2, x 플러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x 마이너스 1과 여기 x 마이너스 1 약분돼요. 또 x 플러스 3과 x 플러스 3이 약분되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간단하게 나오네요. 그죠? 남은 건 뭐냐면 x 플러스 1분의 x다.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되죠. 자, 인수분해만 잘하고 약분만 잘하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2번. 자, 요것도 그냥 아주 뭐 어렵지 않아요. 다음 유리함수의 정의역이 이것고 치역이 이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x가 2가 되면 안 된다. 정의역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점근선이. 자, 점근선이 x는 2구나 라는 거죠. 왜? x는 2라는 건 점근선이라는 건 만날 수 없다는 거잖아. x가 2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 보고 뭘 하셔야 돼요? 정의역이 x가 2가 아닌 실수라는 걸 보고 점근선이 x는 2구나. 또 치역이 y는 마이너스 3이 안 된다는 걸 보고 점근선이 뭐겠다? 하나의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점근선의 두 개를 알았으면 점근선의 교점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평이동한 거냐, 그지? 그러니까 x축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했으니까 딱 보시면 요거 x가 얼마축으로 평이동했어? 이만큼. 그러니까 a가 2가 되고요. a는 2고 a는 2가 바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냐라는 건 여기에서 뭐가 몫에 해당하는 거잖아. 몫이, 그죠? 그럼 몫은 어떻게 해요? 계수비라고 있잖아, 그지? 따라서 b가 얼마냐면 b가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자, 이렇게 아주 쉽게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걸 만약에 서술형을 쓰려면 바로 이렇게 쓸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가 서술형으로 낼 만큼 뭐 그렇게 난이도 있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기존에 지난 시간에 문제를 제대로 간파했다면 어렵지 않게 구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 같아요. 얘도 이제 거의 비슷한 맥락이죠. 그죠? 자, 점근선의 교점이 보니까 마이너스 1, 2다라는 걸 통해서 바로 C의 값이 얼마예요? 요게 플러스 1, 즉 C는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C가 1이다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고요. 요거 1로 써볼까요? Y는 x 플러스 1분의 자, 그 다음에 개수비가 몫이죠. 몫이 2라는 거 y절편 y축 평행이동이니까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a는 2x 플러스 b다. 자, 여기까지 구했어요. a는 2라는 게 또 금방 구해지고요. 상수 c 값은 뭘로 구해야 되나요? 요 절편으로 구해야겠죠. x절편이 마이너스 2라는 건 y에다가 0 넣으면 y에다 0 넣으면 마이너스 2다. 근데 y에다 0 넣는다는 건 분자가 0 되는 거다. 즉 분자가 언제 0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분자가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0 된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0 된다. 따라서 b는 얼마다? 4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b가 4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한번 우리가 진짜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자, 요거 금방 할 수 있죠. 그죠? 개수비가 2니까 이만큼 평이동했구나. 그 다음에 나머지가 얼마다? 여기 분모가 0 되는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요게 평이동된 값들을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2구나 평이동 해가지고 점근선의 교점도 찾아줄 수 있고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죠? 자, 도전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도전 문제. 유리함수 얘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 함수를 g라고 하는데 g는 g 역함수와 같다. g는 g 역함수와 같다. 요거의 의미, 자, 좀 이따 생각해 보고요. 만족시키는 상수 am에 대해서 a-m 값을 한번 구해봐라.
자, 여기서도 말했지만 역함수, 선생님 유리함수의 역함수 제가 말했죠. 유리함수에서 역함수를 이야기할 수 있다. 원래는 1대1 함수지만 1대1 대응처럼 생각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이제 T역을 공역이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이런 말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별한 말 없이도 역함수를 이야기하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여기서는 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받아들이고 넘어갈게요. 왜 역함수 존재하지 않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얘 그래프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x 그러면 gx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gx는 x축으로 얘를 n만큼 평이 들어가면 x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x-m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 x-m -a 이렇게 되고 여기도 x-m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다가 x-m 자, 이렇게 플러스 2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이동을 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이만큼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이만큼 평이동안. 자, 요게 이제 g가 되는 겁니다. 요게. 근데 여기서 g는 g 역함수다. g는 g 역함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말의 의미는 이 g라는 애가 무슨 y는 x라는 직선 대칭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역함수라는 건 y는 x 직선 대칭이잖아. 그지? 근데 역함수를 구해도 원래와 같아진다라는 건 이 함수가 y는 x 직선 대칭이라는 거죠. 자, 잠시 유리함수는 어떤 직선 대칭이라고 했습니까? 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어떤 직선 대칭이라고 유리함수는 네,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이고 1인 직선 요거 대칭이다. 물론 마이너스 1인 직선도 대칭이에요. 마이너스 1인 직선도 대칭이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y는 x라는 건 기울기가 1이니까 요거죠. 즉 다시 말하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결국은 뭐다? 요게 바로 y는 x 직선이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이 뭐라는 거예요? 원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왜? y는 x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라는 게 y는 x 직선이라는 건 이 점근선의 교점이 뭐다? 자, 요 생각의 방향이 이렇습니다. 자, 다시요. 이 원래 g라는 함수랑 g 역함수가 같다는 것은 g라는 건 y는 x 직선 대칭이구나. 그리고 얘 g가 유리함수니까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 다음 생각이 뭐라고?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직선 위에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 요 말은 자, 요렇게 요 순서대로 그 다음에 요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직선 위에 있다라는 얘기는 점근선의 교점이 어떤 꼴입니까? a, a 꼴이라는 거죠. 그죠? y는 x니까 요거는 y좌표와 x좌표가 같은 그런 꼴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y는 x 요렇게 있잖아요. 그죠? 점근선의 교점이 요 위에 있어요. 요렇게. 점근선 요렇게 그려지면 당연히 요렇게 되니까 대칭이 되겠죠. 그죠? y는 x 직선 대칭이 되겠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근선의 교점이 a, a다. 그럼 여기서 우리 뭘 구할 수 있어요? 점근선의 교점을 구할 수가 있죠. 자,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바로 구하면 되죠. 요 점근선의 교점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먼저 요 개수비가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몫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요 x축 방향이 얼마만큼 평이동했냐 이거죠. 자, x축 방향을 얼마만큼 평이동했어요? a 플러스 m. 그러니까 자, 여기서 점근선의 교점은 g의 점근선의 교점은 어떻게 돼요? x축으로 m 요게 이렇게 어떻게 써야 될까? x 마이너스 m 플러스 a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m 플러스 a만큼 평이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m 플러스 a, 그 다음에 몫은 어떻게 당하냐면 요 개수비라고 했죠. 개수비. 그러니까 2a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해줘야 돼요. 그죠? 요 몫으로 나오면 요거까지 같이 합쳐야 되니까. 그래서 2a 플러스 1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자, 요렇게 된다는 거죠. 자, 점근선의 교점은 요렇게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다 끝났어요. 그런데 요게 뭐라고? y는 x니까 a, a 꼴. 즉 x좌표랑 y좌표랑 같다. 이것인데 g는 g 역함수이므로 y는 x 직선 대칭이다. 따라서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직선 위에 있으므로 x좌표 y좌표가 같다. 즉 m 플러스 a와
2a-1이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할 건 뭡니까? 다시요. 우리가 구할 값은 a-m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잖아. 그지? a-m이니까 얘를 이쪽으로 평행 이동하면 평행 이동이래. 이항하면 자 2a-m-a는 마이너스 1 넘어가면 1 이렇게 되고 요거 다시 계산하면요. 결국 a-m은 1이다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얼마야? 1이죠. a-m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요렇게 생각보다 문자가 많이 나와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생각의 흐름을 잘 따라가면 됩니다. g라는 함수가 어쨌든 유리함수인데 얘가 역함수랑 같다는 얘기는 y는 x 직선 대칭이라는 것이고 y는 x 직선의 대칭이라는 건 점근선의 교점이 어디 y는 x 직선 위에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x좌표와 y좌표가 같겠네. 점근선의 교점만 구하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문제 사고 방향의 흐름을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답안지는요. 나중에 다시 한번 올릴게요. 네,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무리함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리식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무리식.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유리식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자, 무리식은 말 그대로 뭐예요? 근호, 루트요. 근호 안에 자, 미지수가 있는 식입니다. 미지수가 있는 식이에요. 요걸 이제 무리식이라고 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사실 우리가 무리수라고 말하면 루트 3, 루트 4, 루트 5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파이나 그런 어떤 그런 수들도 있지만 그런 수를 생각하지 않아요. 식에서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근호 안에 미지수가 있는 식을 모두 다 이제 무리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루트 2x 플러스 1 이런 거요. 또는 루트 2x 마이너스 1분의 3 플러스 x제곱 이런 식으로 맞지만 다항식이나 다른 식이랑 섞여도 루트 안에 무리식이 들어있으면 얘는 전체를 뭐로 본다? 이제 무리식으로 보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무리식 안이 음수가 된다면 만약에 x값에 따라서 이 무리식 안에 음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만약에 근데 무리식 안에 음수가 되면 이 값 자체가 뭐가 됩니까? 네, 실수 범위에 있지 않고 어디 있게? 네, 복소수 범위로 가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루트 x라고 하는 값이 x가 만약에 x는 마이너스 2이면 자, 루트 마이너스 2라는 건 뭐냐면 루트 2i가 되면서 얘는 복소수 범위로 가게 됩니다. 실수 범위가 벗어나죠. 실수 범위가 벗어나면 안 되냐?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리식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뭐 때문에? 무리 함수 때문에. 무리 함수 때문에 배우는 건데 함수가 되려면 실수 범위에서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리식 값이 실수일 조건으로 우리는 생각하여 계산한다라고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리식 값이 실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호 안에 값이, 그러니까 근호 안에 시계값이요. 그래서 근호 안에 시계값이 어떻게 돼요? 시계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 기억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2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2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런데 말했지만 이 2x 마이너스 1이 0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모가 0이 되잖아. 그래서 플러스 어떤 조건이 더 필요한 거예요? 분모의 값은 0이 되면 안 되겠다. 0이 되면 안 되겠다. 참고로 분모의 값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걸 추가적으로 생각해서 무리식을 우리가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무리식의 계산은 뭐예요? 사실 별거 없어요. 무리식 계산은 뭡니까? 뭡니까? 갑자기 용어가 안 떠오르네. 무리식의 값이라는 건 제곱근이요. 네, 제곱근.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면 돼요. 제곱근의 성질이 뭐예요? 별거 아니에요. 루트 x의 제곱이 뭡니까? x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루트 x의 제곱은 뭐다? 절대값 x다. 자, 요거 조심하세요. 요거랑 요거랑 다르죠. 그죠? 자, 요거 기억하셔가지고 요거 이용하면 되는 거고요. 요거 플러스 제곱근의 성질 플러스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분모의 유리화 기억나시나요? 네, 중학교 때 많이 했죠? 분모의 유리화하는 과정.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사실 무리식은 별거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바로 문제로 한번 확인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1번이죠. 1번. 자, 1번. 문제 1번이요. 다음 식의 값이 실수이기 위한 x값의 범위. 실수가 되기 위한 x값의 범위만 구하래요. 자, 이거 어렵지 않죠? 자, x 플러스 1이 어떻게 되나요? x 플러스 1이 양수여야 되죠. 0 이상이어야 되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4 마이너스 x도 0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는 5보다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자, 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이 전체 무리식의 값이 양수가 되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볼까요? 자, 루트 x, 루트 안에 x가 있으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이거. 그 다음에 2-x니까 2-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분모에 있으니까 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 x는 2보다 작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아 합쳐야 되니까 따라서 0보다 크거나 같고 x는 2보다 작다. 이렇게 간단하게 범위를 구할 수 있겠다. 그죠? 실수가 되기 위한 범위를 구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말했지만 함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근데 밑에 문제 2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식을 계산해라 라는 거죠. 자, 요거 뭐 하면 되겠어요? 그냥 전개하면 돼요. 전개하면 되는데 잘 보시면 지금 루트 x-1 플러스 x 플러스 3 루트 x-1 마이너스 합차 공식 이용하면 되죠. 그죠? 따라서 얘는 뭐냐면 루트 x-1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3의 제곱이다. 자, 거듭 제곱근의 성질이죠. 제곱하면 뭐가 돼요? 그냥 안에 거가 나온다. 그죠?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x 약분되고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계산이 되는 거죠. 자, 얘는 유리화란 얘기죠. 그죠? 유리화해서 계산해줘도 되는데 잘 보면 루트 x 플러스 1의 켤레가 루트 x 마이너스 1이잖아. 그죠? 요거 켤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냥 바로 통분해줘도 됩니다. 바로 통분하면 얘에다는 루트 x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루트 x 플러스 1 자, 루트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얘는 뭐가 되냐면 루트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다 루트 x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분모 계산해 보면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해주면 뭐가 되냐면 쓸까요? 네, x 네, 마이너스 2 루트 x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고요. 자, 플러스 그 다음에 요거는 x 플러스 2 루트 x 그 다음에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플러스 2 루트 x 마이너스 2 루트 x 없어지고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x 마이너스 1분의 2배의 x 플러스 1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그냥 2x 플러스 2라고 써도 괜찮고요. 자,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네, 어렵지 않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무리함수로 넘어가서 무리함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무리함수는 뭐겠습니까? 그냥 무리식으로 표현된 함수예요. 즉, fx가 x에 관한 무리식일 때, x에 관한 무리식일 때, 더 정확히 했을까요? x에 관한 무리식일 때, y는 fx를 얘를 무리함수라 한다. 별거 없죠, 그죠? 무리함수라 한다 이거고요. 자, 그러면 특별한 말이 없는 경우에 무리함수의 정의역은 뭐겠어요? 당연히 근호 안의 값이 0 이상이 되는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특별한 경우 무리함수의 정의역은 근호 안에 자, 여기 위에 썼죠, 그죠? 그래도 다시 한번 써봅시다. 근호 안의 시계값 그냥 한글로 쓸까요? 네, 시계값이 0 이상이 되도록 하는 0 이상이 되도록 하는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하겠다. 실수 전체 집합. 네, x값이요. x값이 0 이상이 되도록 하는 실수 전체의 집합. 좀 말이 교과서 그냥 표현을 쓸게요.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할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교과서 표현으로 그대로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러면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가 무리함수의 그래프의 기본형 y는 루트 x의 그래프를 먼저 생각해 볼 텐데요. 그냥 얘를 그냥 우리가 지난번처럼 유리함수처럼 점 찍어서 생각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요, 요거 우리 굉장히 많이 본 거거든요. 잘 보시면 y는 x제곱이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는데 얘는 이제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역함수를 생각할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0 이상만 본다면, 자, 0 이상만 보여요. 얘를 지우고 0 이상만 그래프를 요렇게 본다면 얘는 0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 즉 x축은 0 이상, 그 다음에 치역도 0 이상. 그러니까 얘를 정역과 공역으로 생각하면 얘는 1대1 대응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역함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역함수를 생각해 보면, 자, y는 x제곱의 역함수거든요. x제곱. 자, 요거의 역함수의 식은 어떻게 구합니까? xy 바꾸고
그래서 x는 y제곱이고 y에 대해서 정리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양변에 루트 씌우면 되죠. y는 루트 x다. 왜냐하면 지금 y도 양수고 x도 양수니까 양수 범위에서만 생각하니까 x 당연히 0 이상이고 이렇게 요런 함수가 된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루트 x라는 무리함수는 사실 잘 보면 y는 x제곱의 양수 부분만을 역함수 관계에 그려놓은 거구나. 그러니까 얘 역함수 하면 y는 x 직선이 요렇게 있으면 역함수 하면 대칭이니까 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 요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트 x의 그래프는 어렵지 않게 요렇게 그려진다. 아, 제가 여기다 그렸어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여기다 그렸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네, 다시 여기다 그릴까? 네, 아무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자, 원점을 지나고 자, 요렇게 그려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 정의역은 뭐 y는 루트 x고요. 정의역은 뭐가 되겠어요? 정의역 양의 실수 전체 그래프가 되겠다. x바 x는 0 이상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정의역은 이렇게 된다. 자, 그다음에 치역이 뭐가 된다고? 치역도 0 이상의 치역이 되겠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무리함수는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이치함수 우리 그래프 굉장히 쉽게 그렸죠? 어떻게 그렸습니까? 꼭지점 하나 딱 잡고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로 위로 볼로 그렸잖아. 그지? 마찬가지로 해도 꼭지점 하나 잡고 그래프 하나 싹 그려주면 되겠다. 어렵지 않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뭐 할 거냐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는요 저는 여러분은 그 모눈 종이에 보면 y는 루트 x에 대한 거 있거든요. 저거 한번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y는 자 루트 네, 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 루트 x 그래프 그리니까 어때죠? 아, 이거 원래 요런 식으로 그죠? 요렇게 그려지는데 여기 이렇게 한쪽만 생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값을 키웠듯이 y는 루트 x에 대해서 좀 더 숫자를 키워서 y는 루트 2x, 루트 3x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y는 루트 이번에는 2x 한번 그려볼게요. 아, 2x 그려보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죠? 뭐 당연한 결과라고 알 수 있지만 좀 더 한번 생각해 볼게요. y는 루트 3x 점점 더 커지겠구나.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죠?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겠죠. 우리가 루트 x 그래프는 x제곱이니까 이렇게 꼭 되는데 좀 더 이렇게 확대해 볼게요. 자, 그런데 얘가 루트 2x, 루트 3x, 루트 4x. 그러면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x, 루트 x, 여기 이제 루트 kx, k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요 x축에서 멀어진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또는 y축에 가까워진다 이런 표현 쓸까요? 어쨌든 간에 아무튼 얘가 점점 퍼지는 모양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y는 마이너스 루트 x 그래프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x 그래프. 자, y는 루트 x 마이너스 x 그래프니까 사실 요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y의 부호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y의 부호를 바꾸는 건 무슨 축 대칭? 네, x축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게 그래프가 몇 사분면에 4, 4분면에 그려지는구나 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y는 자, 마이너스 루트 2x 하면 이렇게 죄송해요. 마이너스 루트 2x 하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퍼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어 있구나라는 거 생각이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어느 방향으로 해보니까요. 루트 안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어떻게 되겠냐? y는 루트 마이너스 x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요쪽으로 생긴다고 2, 4분면 쪽으로 잘 생각해보면 x 대신에 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다는 건 y축 대칭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원래 함수를 y축 대칭해서 그리면 2, 4분면에 그려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y는 루트 마이너스 2x 하면 위로 퍼지는 그죠? x축에서 멀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은 어떻게 그리면 돼요? 원점 대칭이잖아. 원점 대칭하면 되겠죠? 자, 이 그래프를 원점 대칭하면 돼요. 원점 대칭한다는 건 x의 부호도 바꾸고 y의 부호도 바꾸고 그러니까 결국 y는 자, 마이너스 루트에 마이너스
X 그래프를 그리면 3, 4분면에 그려지겠구나라는 거죠.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를 저기 여러분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번 그려보면, 자, 루트 AX, 여기는 이제 K라고 안 하고 AX라고 했네요. 그죠? A 값에 따라 어떻게 보는지 살펴보면 간단하게 우리가 자, 이렇게 여기가 뭐냐면 Y는 루트 X, 그 다음에 점점 Y는 루트 2X, 그죠? 요 안에 값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Y는 루트 3X, 그죠?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X축에서 멀어진다. 이런 표현 괜찮을까요? 되고요. 자, 루트 안이 음수면 Y축 대칭이니까 자, 이렇게 되겠다. 이상하네. 자, 이렇게 생겼겠다. 자, Y는 루트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Y는 루트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고요. 자, 이번에는 바깥에 마이너스요. 바깥에 마이너스 붙인다는 건 y의 부호로 바뀐다는 거 x축 대칭 되겠죠. 이렇게 y는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y는 마이너스 루트 2x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3, 4분면은 뭐라고요? 원점 대칭이니까 x의 부호도 바꾸고 y의 부호도 바꾸는 자, 요런 형태는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자,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거죠. 자,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x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느낌 오시나요? 그래프 개형이 이 그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어디요? 요게 이 2차 함수 그래프의 반쪽이기 때문에 하나 방향으로 커지는데 이 루트 안의 부호와 루트 밖의 부호에 따라서 둘 다 양수면 1, 4분면, 그 다음에 루트 안만 음수면 2, 4분면, 그 다음에 루트 밖에만 음수면 4분면, 그 다음에 둘 다 음수면 3, 4분면, 자, 요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이제 그래프의 특징은 뭐냐? 요 그래프의 특징은 사실 뭐의 특징과 똑같아요? 2차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만 그래도 정리를 해본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리함수 루트 AX의 그래프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A가 양수이면 정의역이 뭐예요? 정의역과 치역이 보다 0 이상의 실수 전체 집합이다. 0 이상의 실수 전체 집합 합이고요. A가 음수이면 정의역과 치역은 0 이하의 실수 전체 집합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부호가 음수가 되면 이제 치역이 바뀌겠죠. 그죠? 정의역은 그대로인데 치역이 이제 아랫부분 내려가니까 음의 실수 전체가 되겠죠. 0 이하의 음의 전체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결국 얘는 뭐라는 거예요? 루트 AX는 뭐에? 루트 AX는 Y는 A분의 X제곱, 이렇게 했을까? A분의 1 X제곱. 당연히 여기서 X는 양수인 부분이요. 양수인 부분. 요것의 역함수이다. 역함수. 자, 말했지만 그냥 역함수라 그러면 당연히 말이 안 되죠. 0 이상이고 뭐와 치역이 공육이라고 가정했을 때 제가 얘기했지만 1대1만 되면 1대1 대응이 안 돼도 1대1만 되면 치역을 뭐라고 생각하면 공역이라고 생각하면 역함수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요거의 역함수로서 기억하면 좋겠다. 그죠? 교과서에는 당연히 얘와 뭐 y는 x 직선 대칭이다라고 나왔지만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요거의 역함수다라는 거 꼭 기억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A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A의 절대값, 요 값이 커질수록 X축에서 멀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유리함수와 이 무리함수의 차이는 무리함수가 훨씬 더 간단하죠. 이 무리함수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요게 뭐 대칭성이 없어요. 그래서 원점 대칭이니 뭐 이런 표현 쓸 수 없죠. 물론 이 그래프 간에는 대칭이겠죠. 요 함수와 요 함수는 x축 대칭. 그지? 요 함수와 요 함수는 y축 대칭. 요 함수와 요 함수는 원점 대칭. 요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요 함수 자체가 어떤 모양의 대칭성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어떤 방향이냐? 우리가 쉽게 이래서 앞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설명할 때 1, 4분면 방향, 2, 4분면 방향, 3, 4분면 방향, 4, 4분면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평행이동하면 사실 그게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꼭지점이 평행이동하더라도 여기서 1, 4분면 방향이냐, 아니면 2, 4분면 방향이냐, 아니면 3, 4분면 방향이냐, 4, 4분면 방향이냐, 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앞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약간 길어졌는데요. 문제를 푸다 보니까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모는 종이에다가 여러분 꼭 스스로 요 그래프 모양 있죠? 자, 요 그래프 모양 꼭 한번 그려보셔가지고 그래프 개형을 정확하게 파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개형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당연히 요 그래프 개형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살짝 복습하고 그 다음에 평이동된 그래프 뭐의 개형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 따져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꼭 모는 종이에다가 그래프 개형을 꼭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